반갑습니다. 신한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신한뉴스 대표기자 고태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에 대한 목소리와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경기도 국정감사 상당히 정치적 이슈를 모았습니다. 대선 후보로 확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감장에 정인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도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감을 포기하고 대선에 전념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이자 경기도지사는 정면 돌파를 해서 국감에 출석을 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봤을 때는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런 대선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국감을 회피했다면 상당히 더 도망자라는 인식이 더 쉬워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의 상당히 위력이 크지만 그것을 자신의 어떤 그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행안위와 국토위가 이제 경기도 감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상당히 어떤 대장동 이슈에 상당히 좀 묻혀서 경기도정 전반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 대장동 이슈가 전국의 이슈고 또 대선 전국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정답일 수 있지만 경기도의 여러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보다 정확하게 해내지 못한 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좀 책임을 면치 못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 라고 봐집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은 물론 야당이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것은 이재명 도지사가 뭔가 대장동권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겠나, 또는 또 새로운 행동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어떤 그런 뭔가의 단점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적극 방어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국감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국감 현장에는 상당히 어떤 그런 불필요한 어떤 그런 언성과 행동들이 상당히 난무했다. 실질 어떤 질문에 대한 또 답변, 그죠? 질문은 나름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고 나름대로 팩트 있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이 상당히 좀 팩트가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선 이재명 후보 역시도 상당히 어떤 답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사실 이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기도정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그런 측면이었는데, 그런 경기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사라지고 대장동 이슈로 야당은 이것을 대선 전국에서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을 했고, 여당은 상당히 어떤 이재명 후보를 방어하는 쪽으로 이렇게 국감을 끌고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덕이 있었냐 실이 있었냐, 이것을
여러 어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평론가들은 덕이다, 또 어떤 분들은 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국감을 마쳤다, 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사실 이번 국감에서 야당에서도 사실은 어떤 뭔가 새로운 어떤 질문, 또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를 좀 새롭게 드러내게 하는 데는 좀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존의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그죠? 이 대장동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성남시의 이익을 환수했다, 뭐 이런 부분, 그죠? 상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개발 사업들보다 대장동 사업이 상당히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떤 많은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어떤 방향으로 답변을 진행했고,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거 대장동 사건의 몸통, 저 핵심 그 설계자가 이재명 후보라는 점을 부각을 했지만, 그렇지만 어떤 그런 새로운 것은 별로 나오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번 경기도청에 관한 국정감사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뭐 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봐지고, 물론 이 대장동 문제는 이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지 않았어도 뭐 계속 이렇게 이슈가 될 문제였기 때문에, 뭐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 번 더 이렇게 회자돼 가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이제 그 국민의힘의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서 상당히 좀 뭐 유서화되긴 했지만, 그 유서가 상당히 조금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고 지나간 어떤 그런 사건이었다는 그런 점들이 좀 드러난 측면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건의 여러 가지 어떤 거는 금전적인 거래 관계의 여러 가지 내역들,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뭐 질의에 나왔지만 그렇게 많이 어떤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고, 또 김만배 대표를 비롯한 하천대유의 주요 관계자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지만, 상당히 그 부분도 어떤 이재명 후보와 어떤 직접적인 연계를 짓기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가장 어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 역할을 했던 유동규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서 유동규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것을 불게 하게끔, 이런 어떤 의도로서 야당 의원들은 계속적으로 어떤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를 상당히 연결하려고 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유동규와의 선을 걸려는 그런 발언들로 일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 국정감사는 상당히 조금은 알맹이가 없는 그런 국정감사였다, 이렇게 봐집니다. 야당 후보들은 상당히, 야당 어떤 의원들은 상당히 어떤 큰 소리만 난무했지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었다, 이렇게 봐지고, 여당 의원들은 나름대로 어떤 이재명 후보를 방어하는데 나름대로 성공했다, 뭐 이렇게 봐집니다. 경기도 국정감사가 경기 도정을 좀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았을 건데, 이 대장동 사건으로 경기도 국감이 대장동 끝에 모든 것이 빠져드는 바람에 좀 아쉬운 측면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신한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신한뉴스 대표 기자 구태우입니다. 감사합니다.